노르트 스트림 2, 러시아와 독일에 있는 1200km 길이의 가스관 사업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서방 진영의 제재로 이 사업을 운영하던 운영사는 파산 상태입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발해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사업을 중단시켰고요. 이 결정을 미국이 크게 반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독일과 러시아의 에너지 사업 하나가 종료됐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유럽의 에너지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미국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윤홍의 워싱턴 24시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독일의 총리죠. 올라프 숄츠가 최근에 독일의 에너지 정책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한 공급원에 너무 의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특정한 공급원은 바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말합니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직통으로 들어오는데 이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더 쉽게, 더 많이 들여오기 위해서 새로 짓던 가스관이 바로 노르트 스트림 2입니다. 이 가스관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유럽 수요의 4분의 1을 이 가스관 하나로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진 배경이 있습니다. 앞서 독일은 올해 그러니까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아예 폐기하고 2030년까지는 석탄 화력 발전도 중단하겠다. 이렇게 다소 급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 플랜에 따라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전력 수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던 겁니다. 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친환경 에너지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러시아 천연가스가 일종의 가교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 끝나든지 간에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은 다시는 운영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을 비롯해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라는 나라에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밀어붙인 배경에도 우리의 천연가스 앞에서 유럽은 분열될 것이다 이런 검은 속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까지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침공을 계기로 독일은 완전히 달라졌고요. 독일은 최근에 LNG 즉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 2개를 새로 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독일에는 지금까지 이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이 없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러시아산 가스만 들여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가스를 직접 배로 수입해 오겠다 이런 방침으로 선회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독일의 경제장관인 로버트 하벡 이분이 독일에서도 가장 진보적이고 기후 친화적인 녹색당 출신인데요. 올해 말 폐기하기로 한 원자력 발전소를 수명을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유럽 내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에 선봉에 섰던 나라라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하벡 장관은 또 2030년 끝내기로 한 석탄 화력 발전 역시 그 종료 시점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막대한 러시아 천연가스 비중을 대체할 다른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독일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이 독일이 LNG 터미널을 새로 짓기로 했는데 그럼 LNG는 어디서 얼마나 가져올 것이냐 이것도 관건입니다. 이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독일이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업에 굉장히 반대를 해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럽의 안보 문제를 들었지만요. 속내에는 미국의 무궁무진한 셰일가스를 유럽에 더 팔아보겠다 이런 니즈가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당분간 미국의 LNG가 유럽의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듯 합니다. 미국은 실제로 지난해 벌써 유럽에 LNG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유럽연합 회원국과 영국이 수입한 LNG 중에 미국산의 비중이 26%로 전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인 카타르를 앞질렀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고조되기 시작한 지난 1월에는 미국산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LNG 생산 능력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20% 늘어난 1억 톤에 달해서 올해 글로벌 전체 수출량으로도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 년 동안 유럽의 가스 시장을 지배했던 러시아가 빠지고 가스 수출 능력을 키워온 미국이 그 에너지 패권을 차지하려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미국의 거대한 LNG 회사들 역시 다시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AL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최근 주가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LNG 터미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빈패스입니다. 미국 셰일가스의 상징과도 같은 곳인데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천연가스를 수입했던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과 함께 가스 수출국이 됐고요. 이 가스 수출의 전진기지가 바로 사빈패스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에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생산성 문제로 벌어졌던 미국의 셰일가스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원유와 가스 수출 제재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는 서방 진영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불립니다. 그만큼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의 끝이 어디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도 격변이 예상됩니다. 각 국가들이 앞으로 과연 우리 국가는 어떻게 에너지 믹스를 가져가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 역시 매우 민감하게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윤홍우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